일본 근대사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현아에 올리는 존왕양이. 중국 땅에서는 청나라가 영국의 비열한 아편 밀무역을 강하게 단속하고 항의하면서 양국 간에는 외교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결국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약 2년여에 걸친 이 전쟁은 청나라의 참패로 막을 내렸고 이 사실은 조선과 일본에도 상세하게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서구 열강의 군사력에 큰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비슷한 시기에 에도 앞바다에 크로우네가 나타나자 일본인들은 이미 식민지가 된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쿠가와 바쿠우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몰렸는데 돌변하는 정세에 바쿠우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렸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두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858년 6월경에는 바쿠우의 13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 병치레가 잦았는데 뇌성마비를 앓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쿠우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결단력과 추진력을 잃고 미적거리기만 했는데 이때 바쿠우 내부에서 보수파를 대표하는 이이나우스케라는 인물이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이나우스케는 국내적으로는 반격 노선을 펼쳐 바쿠우의 권위를 되살리는데 힘쓰고 국외적으로는 국가의 존망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에서 소극적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 정책 방침을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바쿠우 보수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일본 역사상 마지막 다이로에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서구 열강의 압력과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바쿠우 내에서는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사다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쇼군 자리에 오르기가 무섭게 다음 후계자 문제가 거론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건강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짐작할 만합니다. 당시 그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히토스 바시 요시노부와 도쿠가와 요시토미의 두 사람이었는데 후보가 둘이 되자 바쿠우 내부의 여론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히토스 바시 요시노부를 지지하는 히토스 바시파는 이른바 요한이라고 불리는 지방의 다이묘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이란 에도 바쿠우 말기에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새로이 진출하기 시작한 힘있는 지방 세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요한으로는 사스마, 조시오, 도사 등이 있는데 히토스 바시파는 도쿠가와 바쿠우의 권위와 기능을 축소해서 낡은 바쿠안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보수파는 강력한 바쿠우 중심의 전통적 정치 체제로 돌아가 옛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이나우스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히토스 바시파와 대립했고 자연스럽게 도쿠가와 요시토미를 쇼군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파벌에 가담했습니다. 한편 바쿠우 내부가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때에 이이나우스케는 독단적으로 미, 일소 통상조약 등을 체결하는 등 강압적으로 정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 측의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 이이나우스케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샀지만 일본 진출을 노리던 서양 열강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쿠우 내 보수파가 독단적으로 문호 개방을 결정하자 일본 전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굴욕적으로 나라의 문을 연 것은 전적으로 바쿠우의 책임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이나우스케와 바쿠우 내 보수파 세력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바쿠우의 권위를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바쿠우 내의 개혁파를 뿌리 뽑은 다음 개혁을 주장하는 각 지방의 유력 인사들까지도 처리했습니다. 이이나우스케 일파 중에는 전국이 어지러운 틈을 타 평소 눈엣 가시였던 그다른 라이벌들까지 제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정권 유지를 위해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취한 결과 일본 전역에 모진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쿠우에 대한 반발심만 키워서 오히려 바쿠우의 최후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쿠우 말기 대대적으로 정적을 제거한 안세이 대옥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개혁 인사가 실권되고 대부분 가택연금이나 유배를 당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 발전 방면에서도 이이나우스케가 추진한 정책은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외국 상인들이 선호한 제품은 비단을 만드는 원료인 생사였는데 그 무렵 유럽에서는
노예의 대규모로 전염병이 크게 돌아 생사가 부족해 비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가자 일본에서도 이내 비단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나우스케는 생사를 포함한 중요 물품 5가지를 지정한 뒤 각 지방의 바쿠우의 허가 없이 외국 상인에게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정책은 상품 경제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밖에도 이 나우스케를 파는 지방 다이묘들의 세력이 바쿠우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것을 막고자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미 진보적 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요한 세력들은 크게 반발하며 바쿠우의 발상이 구시대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으로는 강력한 전제 정치를, 대외 관계에서는 소극적 타협 외교를 펼친 이 나우스케의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조슈아 사스마를 포함한 서남 지역 요한 출신의 무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토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그들은 힘을 모아 다이로인 이 나우스케 세력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모시는 다이묘를 설득한 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바쿠우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를 모집하는 등 개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바쿠우의 전제 정치에서 벗어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나우스케의 암살이라고 생각해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미리 정보가 새는 바람에 이 나우스케에게 선수를 빼앗겨 실패했고, 후자의 암살 계획은 18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행되었습니다. 안세이 대옥 이후 바쿠우를 완벽하게 장악한 이 나우스케와 그 일파는 자신들이 숨어있던 개혁파와 정치적 반대 세력까지 뿌리 뽑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860년 3월 24일 오전 8시 이 나우스케가 호위무사 60명을 대동하고 에도 성으로 오다가 암살당하면서 한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에도 성 앞 사쿠라다몬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사스마와 미토 출신의 사무라이 18명이 이 나우스케를 덮친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이 나우스케 측이 우세했으나 이날의 거사를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오랜 기간 결행을 준비한 소수 정예 암살단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돌발 사고였으므로 이 나우스케의 호위 무사들은 그저 혼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명이나 되는 호위 무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 나우스케는 어느 사스마 무사의 칼날의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쿠라다몬 사건입니다. 일본 역사상 하급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들고 일어나 다이묘를 암살한 예는 사쿠라다몬 사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쿠라다몬 사건을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역사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중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주, 분홍, 상인, 그리고 기타 서민들까지 참여해 정치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견고하고 높은 신분의 벽에 부딪혀 재능을 펼치지 못했던 중하급 무사들이 훗날 중앙 정치 무대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쿠라다몬 사건 이후 활기를 띠게 된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존왕양이 운동은 다른 지역의 다이묘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 지역 요한을 대표하는 조슈아 사스마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 그들이 존왕양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일본의 서남 지역에는 에도 시대 전부터 세력이 강한 다이묘들이 많았지만 에도, 바쿠우, 집권 초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영향권이었던 서남 지역을 크게 의식하고 견제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쿠우 말까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도자마 다이묘들은 200년 이상 중앙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견제를 받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다시 중앙 정치 무대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오랜 정치적 야망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도자마 다이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츰 지지 기반을 넓혀나간 존왕양이 운동은 1963년 5월 바쿠우가 고메이 덴노의 뜻을 받들어 권력 이양을 선언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하나의 사쿠라다몬 사건. 1932년 1월 한인의 국단원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도 동일하게 사쿠라다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는 서울 출신으로 19살에 남반주철도 주식회사 운전편 습생으로 들어갔다가 1924년에 사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오사카 등지를 방랑했습니다. 1931년 상해로 가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히로히토 일왕을 암살하기로 결심. 그해 겨울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일왕이 만주국 황제 부위와 도쿄교회 요요기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갈 때 사쿠라 다몬에서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봉창은 7월 19일 대심원 공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너희 임금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거늘 어찌 너희들이 감히 내게 무례히하느냐고 한마디 호령했을 뿐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일본 법원은 그해 10월 방청인도 없는 재판에서 자기들끼리 판결문을 작성, 사형 선고를 하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시모노세키의 울려 퍼진 대포 소리로 이어집니다.